1장 문해력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1. 문해력이 만드는 인생의 차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 미래를 결정짓는 문해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 보면 참 흐뭇하죠? 그런데 책을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피사 2022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읽기 능력이 낮은 학생의 비율이 무려 34%나 돼요. 또한 읽기 평균 점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남학생, 여학생 구분 없이 모두 하락세입니다. 문해력 부족은 이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체의 위기 신호가 된 셈이죠. 이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의 공통점.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 부족. 언어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사흘이 3일인지 4일인지 헷갈리는 건 기본이고요. 고지식을 지식이 많은 사람, 심심한 사과를 심심해서 하는 사과로 오해하는 사례가 실제로 무척 많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 부족, 즉 글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힘이 약하다는 점이에요.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해진 요즘 아이들은 긴 글을 읽으며 깊이 사고하는 경험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충분히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문해력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3. 문해력 부족이 만든 공부의 악순환. 이렇게 문해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학교 수업 시간이에요. EBS가 중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테스트에 따르면 무려 27%가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나왔어요. 교과서를 못 읽으면 수업은 당연히 어렵고 수업이 어렵다 보니 공부가 싫어지고 결국 공부와 멀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4. 문해력이 아이의 미래를 예측한다. OECD 연구에 따르면 문해력이 높은 사람들은 연봉 2.7배, 취업률 2.2배, 건강 수준 2.0배 더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초등 3, 4학년의 읽기 능력으로 미래 교도소 침상수를 예측한다고 해요. 문해력이 뭐 그냥 책 좀 잘 읽는다는 거지 라고 하기엔 그 무게가 너무 크죠. 문해력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역량이에요. 5. 문해력은 시대마다 달라진다. 읽기와 리터러시를 연구하는 조병영 선생님은 말합니다. 리터러시는 생각과 삶의 방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리터러시는 단순히 글을 읽는 능력이 아니라 사회 문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1950년대 글자를 읽을 수 있는가? 한글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였어요. 1960에서 1990년대 표준화된 읽기, 쓰기, 정해진 규칙대로 읽고 쓰는 게 중요했던 시대죠. 틀에서 벗어나면 어허, 불온하다, 소리 듣던 시절. 2000년대 이후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 누구나 글을 쓰고 읽으며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정보는 넘쳐나지만 가짜 정보도 넘쳐납니다. 이제는 글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거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해력은 어디에 가깝나요? 한글을 깨친 후부터 책을 잘 읽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1950년대의 문해력에 머물러 있는 걸지도 몰라요. 또는 좋은 성적과 입시를 위한 읽기와 쓰기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1990년대의 표준화된 문해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이제는 문해력을 다시 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문해력은 글을 능동적으로 읽고 의미를 파악하여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글을 이용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문해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6. 기관이 대신할 수 없는 문해력 교육.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학교 가면 다 배우지 않나요? 학원에서 논술도 하고 독서도 하니까 괜찮겠죠? 하지만 학교도 학원도 내 아이의 문해력을 온전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학교 문해력 프로그램은 일부 교사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어요. 또 교과서 진도에 맞춰 나가는 수업에서는 한 명 한 명의 문해력 수준을 세심하게 반영하기도 어렵고요.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지속적인 지원이 없이는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효과적인 문해력 교육을 받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또 빠른 진도와 결과를 요구하는 학원에서는 깊은 읽기와 사유를 하기엔 시간과 여유가 부족합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읽기 기술이 아니라 사고력이에요. 사고력은 절대 빠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학교도 학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문해력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관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기대하고 부모는 기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동안 정작 아이는 문해력 공백 속에 놓이게 됩니다. 7. 문해력이 높은 아이는 무엇이 다른가?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에서 부모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문해력이 높은 아이들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읽는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깊이 있는 읽기 경험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낱말은 문맥 속에서 유추해보고 내용을 자기 말로 요약해보며 읽은 내용에 대해 대화를 자주 나누고 어른들에게 칭찬과 피드백을 자주 받는다고 해요. 즉, 읽기 경험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연구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책을 많이 읽으면 문해력이 자라날 거라는 생각은 건강식품을 아무거나 많이 먹다 보면 어디든 좋아지겠지 하는 것과 같다. 올바른 방법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려워요. 문해력이 높은 아이는 그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독서 지도와 좋은 환경 속에서 사고하는 힘을 키워갑니다. 게다가 유튜브, 틱톡, 쇼츠 등 짧고 자극적인 영상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는 것만으로도 문해력이 떨어지는 시대예요. 부모의 역할은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문해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전히 독서입니다. 하지만 그냥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스스로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부모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문해력이 높은 아이 뒤에는 늘 좋은 환경과 어른의 세심한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문해력은 아이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라는 것. 둘째, 문해력이 부족하면 학습의 악순환과 미래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셋째, 문해력은 양보다 질 높은 독서 경험과 부모의 세심한 역할로 자란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문해력 있는 아이는 결국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책과 친해지고 스스로 생각하며 삶에 적용해보는 경험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부모의 관심, 짧은 대화, 그리고 함께 읽은 한 권의 책이 아이의 삶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 2장. 독서가 뇌를 설계한다에서는 독서 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책 읽기가 아이의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뇌를 성장시키는 독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